안녕하세요. 지성인 진행을 맡은 이윤선입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짧지 않은 2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지역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에는 분명 작지만 큰 변화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 주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김수영 양천구청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2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취임하신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네. 제가 소감을 묻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작년, 그러니까 취임 1주년 때와는 사뭇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지역을 챙기겠다고 주민과 약속한 지 2년이 됐어요. 보통 세월이 지나가는 게 화살처럼 빠르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엔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취임 2년이 되던 날, 그러니까 네. 지난 7월 1일이었습니다. 현장을 찾아서 주민들과 만나는 현장 소통 행정을 펼치셨는데요.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민선 6기에 무엇보다도 주민과 많이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주민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그 길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찾아다니고 현장에 또 답이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선 6기의 2주년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그렇게 매듭지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네. 서부 트럭 터미널이 도시 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곳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죠. 35년이나 지나서 굉장히 노화돼 있고 그리고 낙후돼 있는 곳인데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번에 첨단 물류단지로 시범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곳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류단지 그리고 유통 여러 가지로 지역 상권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고요. 네. 양천구로 봐서는 또 그곳에 또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궁금한데요. 네. 바로 오랫동안 침체된 목동 로데오 거리가 이제 활성화된다고 들었어요. 네. 예전의 활기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목동 로데오 거리가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네. 우리 상인 여러분들이 많이들 걱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그쪽이 좀 종상향되었죠. 그 지구 단위 개발 계획들이 좀 변경이 돼서 그쪽에 지금 4차선 도로가 로데오 거리에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되고 네. 또 우리 친환경 보행 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다 상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건폐율이 기존의 5%에서 또 70%, 50%에서 70%까지 완화되면서 네. 많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아마 상인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전동으로 확대가 돼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복지 분야를 줄곧 강조해 오셨거든요. 네. 아마 그만큼 복지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사회복지를 좀 전공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셨구나. 예, 무엇보다도 지금 많이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맞춤형 급여로 제도 개편도 일어나게 된 거고요. 복지 전달 체계의 개편도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제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진짜 실핏줄처럼 우리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 그 복지를 제대로 좀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선 6기에 1주년 됐을 때 그때 방문복지팀이라고 조직 개편도 했고요. 네. 그게 지금 1년이 더 지나서 지금은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가 되면서 주민들한테 복지 분야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결합돼서 전동에 많은 사회복지사, 방문 간호사들이 거의 100여 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찾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따뜻한 양천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복지만큼 중요한 게 또 안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메르스가 때문에 양천구에 위기가 한번 찾아왔었는데 굉장히 대처를 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보건뿐 아니라 뭐 여성이나 어린이 같은 이제 지켜줘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세워놓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시행 중인 게 있으신가요? 네. 아우, 작년에 정말 메르스 때문에 다들 그렇죠. 놀랐습니다. 전 네. 국민이 다들. 메르스 하면 진짜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도 또 메르스 환자가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더욱더 경계하고 주민들이 또 그로 인해서 또 단합하게 되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안전 문제는 빼놓지 않고 챙기고 있는 편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하게 좀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에 아동학대 문제도 워낙 심각하죠. 심각하게 보도도 되고 있어서 작년에 이미 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서초구하고 업무 협약도 맺었고요. 또 이웃 살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지역 곳곳을 방문하시는 방문형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스 검침원이라든지 뭐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좀 협약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학대받는 그런 조짐이나 또 그런 곳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 달라라고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50세 이상의 혼자 살고 있는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살고 있는 분이 계신지, 그리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독거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뭐 여성 안심 그 택배함 같은 것도 좀 아파트 단지에도 지금 설치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뭐 그거 외에도 여성 안심 귀갓길 서비스라는 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양천구가 처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비콘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어떤 핸드폰 건가요? 블루투스에 기반한 건데요. 핸드폰을 들고 이걸 위험을 감지했을 때 핸드폰을 흔들면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양천구에 있는 몇몇 공원들에 지금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든든한 것 같습니다. 또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교육 분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으로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신데, 하지만 사실 뭐 체감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좀 더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혁신교육지구를 하면서 사실은 전 마을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사실 이렇게 학교 교육만 생각을 하시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양천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누리 방과후 학교예요. 방과후 학교 하면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하죠. 근데 이거는 마을에서 하는, 동네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학교 끝나고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을 또 교육을 시켜서 양천구에는 아주 좋은 인재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선생님을 하고 또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거기에서 여러 새로운 교육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해누리 방과후 학교도 지금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감톡톡 또 마을 텃밭 가꾸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으로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는 10개 학교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텃밭을 학교에 가꾸어서 또 그게 이제 실과 시간이라든지 또는 다른 예체능 교과 과정을 통해서 그 텃밭을 가꾸고 또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통합 교육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지만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보통 교육하면은 뭐 학교나 학원에 떠넘기기 마련이었는데 온 마을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한다는 부분에서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소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취임 이후에 또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뭐 제가 또 알아보니까 양천구에서는 유독 수다 떠는 시간이 많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던데요.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양천구만의 성과 뭐가 있을까요? 예, 처음에 교육 관련해서 백인 원탁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사실 백인 원탁 토론회를 통해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합의 네. 이런 것들도 이루어진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혁신교육지구도 지금 시행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 또 만민공동회라든지 올해에는 교통 관련해서 교통을 네.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교통의 그 불편 사항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얘기들을 한 자리에서 좀 듣고 양천구 전체의 교통망과 계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전체 모여서 하는 대규모 그 토론회도 굉장히 네. 활성화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네. 매주 하는 현장구청장실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네. 주민들하고 가까운 자리에서 2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주민들하고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직접 듣는 게 아무래도 실생활과 더 관련돼 있고 그럼요.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하신 백인 토론회는 사실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한다면 숙제처럼 풀어나갈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을 선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가다 이제 어떤 분들은 누구나 다 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민공동회가 사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공간, 시간 그리고 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계층들을 좀 선발해서 들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대의 목소리, 10대의 그렇죠. 목소리도 또 같이 들어야 되기 그리고 때문에 직업별로도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고요. 네, 직업별로도 그렇고 다 가급적이면은 그 다양한 계층의 그 의견들을 좀 많이 듣고 또 주민 사업에 평상시에 참여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구종에 관심이 있는 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요, 이 부분을 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네,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실업부터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9월에는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입주가 시작이 된다 들었습니다. 또 모고동 주민센터에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도 들어선다던데요. 네.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 구청에서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바뀌는 문제다라고 해서 손 놓을 일이 아니어서 그렇죠.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양천구의 그 중소기업의 CEO를 모셔서 함께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청년들과 또 심지어는 고등학교 지금 이제 졸업하는 네. 아이들까지, 아이가 아니죠, 이제. 청년들까지 네. 와서 굉장히 활기 있게 토론했던 경험도 있고요. 또 이 청년 그 협동조합형 주거는 51가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9월 달에 예. 이제 입주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청년의 주거 문제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 문제 다양하게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천착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힘들 텐데 많이 힘들죠. 예. 양천구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청년이 살기 좋은 양천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1년 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찾자면 그때보다는 현재 뭔가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청장님이 지난 2년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사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체력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체력 관리하시나요? 예, 2년 동안 진짜 바쁘게 생활한 네. 것 같아요. 구청장들이 다들 만날 때마다 3D 업종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아침부터 밤까지 주민들도 만나야 되고 또 민원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할 시간이 사실 부족해요. 네. 그래서 주로 밤에 안양천을 많이 갑니다. 집하고 가깝기도 하고요. 네. 우리 안양천에 가면 요즘에 아주 안양천이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죠. 네, 안양천에 밤에 가서 열심히 걷고 또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체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체력 관리를 그럼요. 하시네요. 네. 자,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요. 임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뭐가 있을까요?
뭐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만났던 기억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아이 셋이 아니죠. 아이가 5명인 네. 그 30대 주부도 만나본 적이 예. 있고요. 남편도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반지하인 그 집에 가면서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30대에 애들 5명을 어떻게 키울까 생각만 해도 네, 걱정이 되죠. 네,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쌍둥이 애들까지 쌍둥이에요. 돌 지난 애들 네. 데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었는데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 맞대고 또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30대 그 엄마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이게 혼자 외톨이로 남겨진 게 아니라 우리 네. 양천구에서도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구청장 돼서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뭐 간혹 학교에 가서 학교 체육관 지어져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저는 또 이제 양천구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게 얼마 전에는 이제 그림 있는 도서관이 개관을 했죠. 그 외에도 뭐 천문관 도서관 같이 네, 특색 네, 있는 네. 도서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좀 더 몇 가지 소개를 네.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일동일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거였고요. 그래서 동마다 지금 작은 도서관들을 리모델링하고 이 예쁘게 특성화된 그런 도서관으로 꾸며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작은 도서관은 단순히 공부하고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주민들 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모여서 거기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도서관이 지금 동마다 지금 속속들이 지금 네, 들어서고 만들어지고 있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신정이동 같은 경우는 고물상이 있던 자리에 또 그곳에 엄마들이 애들을 기다리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책 볼 수 있는 북카페도 만들어져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천구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그전에는 도서관 하면은 그냥 가서 책 빌리고 네. 반납하고 이 정도에서 그쳤는데 양천구의 그 특색 있는 도서관들은 하나씩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자랑할 만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어떤 일일까요? 자랑할 거 하도 많아서요. 그런가요? 이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네네. 민선 6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 이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네. 자랑하는 시간 제가 좀 드릴까요? 네.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제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선거할 때마다 이거 헛될 공짜의 공약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그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하게 챙기겠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네. 그리고 제가 약속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정말 불가피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항상 분기별로 공약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챙기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남은 2년도 주민들한테 했던 약속 지키기 위해서 2년도 더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남은 2년 어떤 게 갖고 계신가요? 무엇보다도 지역에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그 지원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천구에 작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제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또 열게 되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네. 우리 양천구에 큰 역할을 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한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행복주택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 지금 무산되면서 그 목동 유수지 위 그리고 구 테니스 부지에 거기에 우리 양천구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천구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그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끝나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요. 최근에 양천구에서 그 배려 캠페인이라고 하죠. 이웃과 인사하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했는데 네네. 독특한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요즘에 워낙 험한 강력 사건들이 많이 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묻지마 폭행이니 뭐 이런 무서운 일이 일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이게 차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저는 또 돌아보면 우리 양천구에 그 공동주택이 52%예요. 네.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웃 간에 좀 인사도 나누고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해서 좀 공동체 의식들이 있으면 그렇게 묻지마 폭행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천구만큼은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도 서로 이웃 간에 인사도 나누고 또 그리고 주변에 배려하고 그리고 뒷사람도 배려하고 이런 네. 일들이 생기면 양천구에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열심히 인사하고 다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주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민선 6기 주민과 함께 뛰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고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화살처럼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2년 주민과 함께 뛰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구정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양천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청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구청장님의 뭐 표정이나 말투, 이야기에서 그 긍정과 소통의 마인드를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성인 오늘은요,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2년이란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둘 다양한 성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더 많은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양천을 만들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성인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